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중간고사 공지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8주차가 중간고사 기간이라서요. 중간고사 공지를 제가 화면을 전환하고 나서 좀 공지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보라고 권장이 돼서요. 수업 시간, 그러니까 즉 16시 00분이죠. 근데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16시에서부터 17시까지 1시간 동안 보고요. 시험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는 제가 나중에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온라인에서 시험을 치시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는 됐고, 그 대신에 다음 주에 하지만 수업은 또 계속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별개로 영상 올려드리는데요. 원래는 하루들이죠. 24시간 대신 48시간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두 개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요. 그리고 범위 얘기를 안 했는데, 범위는 일단 범위 하나 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범위 같은 경우는 1.1단원부터 1.1에서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배우는 게 범위인데 4.2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벡터 공간의 기저와 차원이죠. 벡터 공간의 기저와 차원까지 이렇게 공지가 되고 구체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섹션 4.1 지난 시간까지 해서 행렬식을 이제 끝냈고요. 이번 시간에는 벡터 공간 Rn의 부분 공간 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해온 벡터 공간 Rn을 일반화해서 벡터와 벡터의 덧셈 그리고 스칼라와 벡터의 스칼라 곱이 연산이 정의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서 실벡터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거는 없고, 그러니까 추상화라는 게 이제 추상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거의 성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서 결국은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이건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오브젝트, 어떤 대상이 있죠. 대상을 공부하고 그거로부터 그걸 이제 공통으로 만족하는 개념을 뽑아내는 거를 추상화라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장미꽃, 뭐 안개꽃, 뭐 후리지아 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뽑아봐라 라고 하면 추상화를 시키면 꽃이라는 한마디로 추상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꽃의 구체적인 종류를 대면 장미꽃, 안개꽃, 후리지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벡터라고 부르는 게 그냥 뭐 벡터를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었냐면 until high school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그래서 구체적인 예는 이제 뭐 Rn,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유클리드 공간 Rn 같은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그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갖다가 이제 벡터 공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다르게 봐서 이 벡터 공간들이 가져야 되는 성질이 어떤 게 있고 추상화를 할 때 보통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통 추상화를 시키고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4.1 그래서 실벡터 공간. 자,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 V가 있어요. 공집합은 아니에요. 근데 다음 성질에 대해서 연산 덧셈과 스칼라 곱이 정의되었을 때 덧셈은 x 더하기 y 그러니까 x도 벡터 공간 V에 있는 집합에 있는 그거고 이제 y도 V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 더한 것도 다시 V에 들어간다. 그리고 x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어떤 거기에다 상수 알파를 곱하면 그것도 다시 벡터가 된다. 그것이 정의돼서 다음을 만족한다. 만족하면 실벡터 공간이라고 한다. V를. 자, 그럼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x, y, g라고 제가 쓰는 것들은 벡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가 실수라고 했을 때 이제 벡터 공간인데 개수가 실수다라는 뜻으로 실벡터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벡터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걸 만족했을 때 첫 번째 교환법 일단 닫혀 있다. 두 번째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구체적인 건 책에 있으니까 제가 글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 하나만 써보면 교환 법칙이 된다는 건 x하고 y를 더하나 y에다가 x를 더하나 결과는 같다. 뭐 좀 당연해 보이죠, 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x 더하고 그다음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x에다가 y를 더한 것도 벡터니까 그 결과에다가 g를 더하나 순서는 똑같이 쓰는데 이번에는 뒤에를 먼저 더해서 x에다가 y 더하기 g를 더한 결과를 더하나 결과는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 법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이걸 이제 제로 벡터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원 덧셈에 대한 역원 마이너스 x 벡터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는 분배 법칙이어서 여기서부터는 근데 하나만 분배 법칙은 아니고 6번, 7번이 두 개가 다 분배 법칙인데 네. 구체적인 건 책을 참고하셔도 되지만 써보죠. 이 부분 지루하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가 있을 때 이렇게 분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분배될 수 있다. 두 개 조금 종류가 다르고 8번에서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결합 법칙 비슷한 건데 이거는 제가 뭐 그렇게 말을 하진 않고 그냥 쓰겠습니다. 알파에다가 베타 x를 하면 이건 이제 벡터에다 상수배하고 그 다음 또 상수배한 거랑 상수끼리 먼저 곱한 거를 벡터에다 곱한 거나 똑같고 아홉 번째 1을 곱해도 그냥 다시 원래 게 나오고 이런 당연한 정말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만족하면 그냥 그걸 벡터 공간이라고 하자. 그래서 자 이거는 다 까먹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예제죠. 예제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리라고 불러요. 다음이라고 부르는 다음 공리를 만족하면 공리라고 하고 공리보다는 예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 4.1을 보면 뭐 너무 당연한 거는 제가 일단 그래서 그냥 그래도 쓰겠습니다. V를 그냥 0벡터 하나만 딸랑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자명한 벡터 공간이 가장 간단한 벡터 공간이 되고요. 트리비얼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벡터 공간이 영어로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리고 예제 4.2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 많이 했던 Rn 유클리드 공간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4.3에서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중요해지는데 매트릭스들인데 n by m 매트릭스를 근데 실수 성분을 갖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는 다시 실벡터 공간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 안에 뭐 xy 대신에 매트릭스니까 ab라고 해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를 하고 그래도 여전히 똑같이 크기가 안 바뀌고 거기다 어떤 상수 뭐 k배라고 할까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곱해지면서 ka 더하기 kb 하나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다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에 이제 저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차원이라는 말을 할 건데 아직 안 배운 용어인데 일단 직관적으로 좀 쓰겠습니다. 차원. 요거는 사실 섹션 4.2에서 다루게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방금 유클리드 공간은 요게 n 차원이었었죠. 왠지 그럴 것 같죠? 여기 n인 거 보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차원이 얼마냐? 차원이 mn개만큼 있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게 m by n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이다. 그럼 이거 전체 하나하나 이제 엔트리들이 개수가 mn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일렬로 이렇게 다 해갖고 이걸 이제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쫙쫙 펼쳐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얘는 똑같이 생기기를 나중에 배울 건데 아이소몰픽하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동형이라 모양이 같다 그래서 동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레이러. 그래서 얘는 사실은 R에 MN하고 아이소몰픽하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차원이 MN이다. 이런 예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제 4.4에서 요게 이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예죠. F의 R이라고 하는 거를 뭐냐면은 정의역이 실수, 그 다음에 함수값도 실수로 갖는 모든 함수들의 모임, 즉 by definition F인데 함수들의 집합인데 실수에서 실수들로 가는 모든 함수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실은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가 가져야 되는 거는 벡터 스페이스 V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덧셈 연산도 있고 상수배도 있고 이렇게 세 개의 트리플을 갖다가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는 건데 실벡터 공간. 제가 벡터 공간 하면 당분간은 다 실벡터 공간입니다. 나중에 복소 벡터 공간 이런 것도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벡터 공간이 되고 그러면 이 안에서 제가 아무거나 지금 이게 V인 거죠. 그렇게 정의를 했고 그러면은 얘가
벡터 공간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F하고 G를 두 개 뽑았다. 그럼 얘는 일단 F 더하기 G라는 함수부터 정의를 해야 되고 어떤 상수 K에 대해서 KF가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정의하느냐? 네.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F 플러스 G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한다는 건 거기에서 함수 값을 정의하면 모든 함수 값을 정의하면 되는데 집어넣었을 때 fx라는 값과 gx라는 값을 한 걸로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kf라는 함수에 x를 집어넣으면 역시 정의가 k의 fx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차원이 심지어 무한 차원이에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4.5에서는 이제 정의 실수고 저건데 그러니까 조금 더 좁혀가지고 그거에 이제 서브셋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공간, 부분 벡터 공간으로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제 4.5에는 부분 공간, 물론 부분 벡터 공간인 거죠.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데 v를 갖다 어떻게 넣냐면 CR 그냥 함수가 아니라 위에 거는 펑션의 약자였고 얘는 continuous의 약자였어요. 그래서 연속 함수인데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런 교를 씁니다. 부분 집합에서 부분 공간인데 부분 공간이기를 방금 했던 F의 R의 부분 공간이 돼요. 둘 다 무한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무한 차원 벡터 공간에 이런 것들을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들을 위해서 이 뒤에 마지막에 했던 저런 당연한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좀 덜 당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얘들을 같은 이제 함께 다루기 위해서 벡터 공간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거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만 몇 개 빨리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정리 4.2 증명은 하나도 안 할 거고요. 그냥 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조건이 물론 있지만 다 생략하고 0벡터에다 0벡터 더하면 0벡터 나오고 이거를 위에 공리로부터 증명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안 하겠습니다. 2번 0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하면 얘는 0벡터가 나오고 상수에다 0벡터를 곱해도 여전히 0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했는데 그게 0벡터이면 둘 중에 하나다. 상수 자체가 0이든지 또는 벡터 자체가 원래부터 0벡터였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분 공간의 정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의 4.3에서 역시 그 어떤 부분 집합이 있는데 RN의 부분 집합인데 근데 요게 공집합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원래부터 이쪽에는 덧셈과 상수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 RN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두 개를 더 한다고 해도 어쨌든 전체 RN에 들어가니까 어딘가 여기 어디쯤에 더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X 벡터가 있고 Y 벡터가 있을 때 X 플러스 Y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꼭 이게 이 안에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이건 이제 모르는 건데 근데 이제 된다 항상 그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은 파란색으로 그린 이게 만약에 되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걸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쏙 들어온다.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안쪽에 있는 걸 가지고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벡터 공간이 되니까 H에다가 덧셈의 스칼라 곱이
벡터 공간이 되면 공집합은 벡터 공간이 아닙니다. 예, 제일 작은 벡터 공간이 0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공간이 되면 그걸 그래서 공집합을 뺀 거고요. 공집합은 벡터 공간이 아닙니다. 그거를 H를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H가 Rn의 부분 공간이다로 쓴다. 네, 이렇게 되겠죠. 정리로 가면 정리 4.4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할 때 부분 공간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한번 읽고만 넘어갈게요, 다들. 그래서 H가 Rn의 부분 공간이다. if and only if. 첫 번째, 두 번째를 만족하면 되는데 U하고 U 플러스 V를 한 게 다시 이 안에 들어온다. for all UV in H 그리고 C하고 U를 한 것도 다시 상수배를 해도 들어온다. for all C in R, U in H.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자동으로 물려받는다. 뭐 이런 말을 써요. inherited 된다. 자, 아무튼 증명은 다 설명 안 하고요. 그래서 정리가 몇 개 더 있는데 한 번에 이걸 이제 한 번에 처리한 게 정리 4.5인데 정리 4.5로 가면 그게 이 부분인데 그냥 CU 더하기 V 한 번에 해갖고 상수배는 이쪽에다 집어넣어주고 더하기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걔가 H가 된다. 뭐 여기도 이제 for all 적당한 조건이 따라 붙겠죠. 네, 그거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따름 정리. 이거는 그냥 말로만 이제부터는 말로만 하고 넘어가죠. 0벡터는 무조건 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벡터가 부분 공간에 들어가면 마이너스를 해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써야 될 게 맞나? 어디 보자. 4.6, 4.7, 9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또 쓰기는 쓸게요. 네. 따름 정리. 시간이 네 아직은 괜찮죠. 따름 정리 4.6에 보면 자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뭐 공집합이 아닌을 빼겠습니다. 애초에 공집합은 아니에요. 얘기 안 해도. 그랬을 때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되냐면 0벡터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벡터가 H에 들어가면 거기다가 네거티브 해줘도 걔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예제는 워낙 당연한 얘기라 좀 생략을 하고요. 자기 자신이 되고 자 그래서 예제 4.8이 중요하네요. 예제 4.8을 한번 봐보면 n/n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집합 해공간을 이제 얘기할 건데요. A가 n/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x in Rn인데 AX를 했을 때 그게 0벡터 물론 RM에서의 0벡터겠죠. 그게 되는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일단 R의 n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부분 공간이 된다. 네.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런지는 증명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안에 x1하고 x2가 들어간다고 하면
x1 더하기 x2라든지 혹은 어떤 상수 c 곱하기 x1도 다시 이걸 v라고 잠시만 놓을게요. 일단 그러면 v에 얘도 다시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부분 공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v를 A의 해공간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또는 0공간이라고도 불러요. 사실 저는 해공간이라는 표현도 뭐 좋아하긴 하지만 0공간 이럴 때는 이제 널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저는 널 스페이스라고 더 많이 말을 할 것 같아요. 0공간이라고. 자, 그렇게 됐고요. 주의라고 했을 때 B가 되면은 그때는 부분 공간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0벡터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서 만약에 AX는 B 근데 이게 0벡터가 아니면 note 요거는 이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단 0벡터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안 됩니다. 됐고요. 예제 4.9에서 근데 뭐 저거는 너무 당연한 예니까 y는 ax 이것도 뭐 하나짜리긴 하지만 1/2 이건 당연한 얘기고 정의 4.7 그래서 s를 갖다가 v1부터 시작해갖고 땡땡땡 vr 얘를 rn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지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책에 따라서 저렇게 등호 안 들어가고 요렇게 혹은 요렇게 쓰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때 span of s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v1부터 땡땡땡 더하기 vr까지의 선형결합. 네. 지금 이거가 오타 있네요 책에. 선형결합 A1부터 AR이죠. 책에 N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네. R이에요. 오타고요. AI들은 전부 다 실수에 들어간다. 이런 거 1차 결합이라고도 불렀고 또는 선형결합이라고도 불렀었죠.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S의 생성이라고 부른다. 스팬한다는 게 만들어낸다, 생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명사로 썼습니다. 여기서는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이라고 한다. 스팬 오브 S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특별히 S가 만약에 empty set이면 finite 지금 이제 저거는 뭔가 이 원소가 있을 때고 그리고 따로 span of 공집합 이거는 그냥 0벡터로 정의를 해버리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정의고요. 예제 4.10에서 S를 갖다가 1,0이랑 1,1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얘를 가지고 R2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스팬을 하면 R2 전체가 나온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 자명하냐면 애초에 시작 자체가 R2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쪽은 자명해요. 반대쪽만 보이면 돼요. 이쪽 방향을 보이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중요하니까 예제라고 했지만 사실 프루프죠. 사실은 증명을 해보면 내가 임의의 xy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야 1,0과 1,1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어떤 뭐 상수 a, b 해갖고 이렇게 쓸 수 있느냐인데 뭐 직접 풀어도 되지만 그래서 이걸 계산을 다 해가지고 a 플러스 b, b 해갖고 직접 풀어도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b는 y가 나와야 되고
a 플러스 b가 x니까 a는 x 마이너스 b인데 b가 y니까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거쳐서 나와도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얘가 x 마이너스 y가 돼야 되고 얘가 y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처음부터 뭘 관찰하냐면 여기 0이니까 a 여기는 뭘 기여를 해봐야 어차피 이 y가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서 기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y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사실 이걸 굳이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 과정 굳이 필요 없이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해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a 플러스 y는 x 해서 똑같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니까 a는 x 마이너스 y 해서 여기가 x 마이너스 y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네, 어느 쪽으로 하시든. 두 번째 방법은 운이 좋을 때만 되는 거고 첫 번째 방법은 이쪽은 항상 되는 방법이고요. 항상 됨. 이쪽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운이 좋은 경우에 되는 것들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리로 넘어가서 정리 언급은 별거 아니니까 정리는 여기다 쓰죠. 정리 4.8에서 보면 어떤 S라고 하는 집합을 V1에서부터 VR이라고 했을 때 span of S는 물론 RN의 부분 공간이다. 그러니까 단 얘가 어디에 이제 RN의 어떤 유한 이제 부분 집합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부분 공간은 되고 그리고 뭐 뒤에는 사실 너무 당연해서 이거 자체는 V1부터 VR까지 한 거는 당연히 스팬에 들어가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개수를 그냥 1 곱하기 V1 더하기 나머지 다 0으로 놓으면 되니까요. VR까지. 얘는 마지막 것만 0으로 놓으면 1만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죠. 뭐 당연 여기 쪽은 책에 있어서 그냥 언급만 한 거고요. 안 당연한 부분은 유일하게 부분 공간이 된다. 네,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그 얘기뿐이가 없고요. 그래서 예제에서 그러면은 이제 부분 공간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 뭐 그런 걸 이제 묻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제 4.11 그래서 span of 그럼 구해봐라 직접 1, 마이너스 1,1 그리고 1, 2, 3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러면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이 앞에다가 a,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돼요. 해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2b, a 플러스 3b 바 a, b는 r 네,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일단 또 빼고요. 그래서 역으로 사실 그 다음 예제가 이거긴 한데 여기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걸 주면 얘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쪽도 양쪽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됐고 그러면 이제 사실 더 중요한 얘기는 사실 이 부분이 예제 4.12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예제 4.13에서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죠. 이거야말로 무조건 시험에 내겠죠. 사실 근데 뭐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다 했던 걸 말만 바꿔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행렬 A를 갖다가 어떻게 놨냐면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여기 1, 마이너스 2, 2, 3. 여기를 2, 마이너스 4, 5, 8. 이런 식으로 된다고 쳤을 때 여기는 H라고 놨네요. H라고 하는 걸 어떻게 define 했냐면 해공간 또는 영공간을 X를 다 모아놓기는 모아놓는데 물론 R3에서 모아놓겠죠. AX는 0벡터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걔가 사실은 뭐가 된다? span of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span of에 뭐가 된다? 2100, 10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된다. 혹시나 이렇게 쓰기 싫으시면 이
100의 트랜스포즈, 뭐 얘도 가로로 쓰고 싶으시면 10-1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2, 1, 0,0 이런 식으로 그냥 중괄호로 쓰셔도 됩니다. 다 같은 말이긴 해요. 자, 근데 그럼 이제 저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일일이 하지는 않겠는데, 이걸 구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 이거 구할 때 가우스 소거법을 했었죠. 가우스 조단 일리미네이션을 해서, 지난 시간에 왜 제가 1장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해서 제가 하나 따로 올렸었죠. 출첵 안 하는 거. 질의응답 동영상에도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서도 이제 제가 독립변수하고, 그러니까 자유변수라고 했죠. 독립변수가 아니라 자유변수, free variable하고, 그 다음 종속변수 또는 뭐 베이직 베리어블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우리 책을 따라가서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했었어요. 예. 그걸 이용해서 구했을 거예요. 이거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2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는 정도의 문제인 거죠.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번호가 책에 빠져 있는데 정리 아마 4.9겠죠? 정리 4.12 끝이고 정리 4.9. 네. 그래서 정리 4.9 시간이 슬슬 마무리해야겠네요. 4.9에 보면 n/n에 대해서 a가 n/n, 제가 별 얘기 없으면 리얼입니다. 물론 실행렬입니다. 그냥 행렬인데 이제 실수를 강조해 본 거죠. 이거의 열 벡터들을 스팬을 왜 배웠냐면 사실 이걸 배우려고 한 거예요. 열 벡터를 C1부터 Cn in Rm이라 하자. 즉 그 얘기는 뭐냐면 A를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 이렇게 해서 여기 C1 땡땡땡 Cn인데 요 각각이 Rm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수가 n개인 거고요. 이게 n, 여기가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뜻인 거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기호를 도입할게요. 책에서 기호를 안 쓰고 어물쩍 넘어가가지고 영공간의 기호가 지금 없죠. 네. 중요한 거니까 기호를 쓰겠습니다. 기호로는 저는 책에 혹시 다른 기호가 나오면 말겠는데 null space of a 이렇게 좀 n을 기울어지게 쓸게요. 그냥 n으로 쓰셔도 됩니다. null space 이렇게 쓰기로 하겠고요. 칼럼 스페이스는 이제 방금 이제 정의를 할 건데, A의 열공간, 칼럼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by definition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span of C1에서부터 Cn으로 정의하고, 이걸 기호로는 칼럼 스페이스 of A, curly C에다가 A를 붙이는 이런 식 기호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A의 행공간은 비슷하게 얘는 row space라고 하고, 얘도 역시 스팬으로 정의가 될 건데 한 줄을 띄는 게 좋겠네요. 이번에는 이제 중간 여기서 하나고 여기서 하나인데, A의 행벡터들을 R1에서부터 R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론 각각의 당연히 Ri들은 Rn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m by 이쪽이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스팬의 R1에서부터 로우 벡터들로 이렇게 된 거를 행공간이라고 한다. 그걸 정의를 했고요. 자, 이제 중요한 예제
4.14 이렇게 있어요.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론 중요한 예를 보면 A에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세 개를 배웠어요. 0공간 또는 뭐 해공간, 아무래도 0공간이 열공간하고 말이 헷갈려서 해공간으로 했나 보구나. 예. 그리고 기호를 컬럼 스페이스 했고, 로우 스페이스의 기호는 컬리 R에다가 A 이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그냥 제가 앞으로 해공간이라고 할게요. 네. 영공간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겠네. 그래서 해공간, 열공간, 그 다음에 행공간. 네. 얘는 해공간, 열공간, 얘는 행공간. 어차피 해하고 행도 헷갈리지 않나? 해 또는 영. 예, 이건 뭐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셋 중에 이거 세 개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사실 나중에 가면 A 트랜스포즈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이것도 나중에 고려해서 이 네 개가 나중에 엄청 중요하게 될 거예요. 레이러. 이건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A의 행렬을 101, 110 이렇게 놨을 때 column space of A는 뭐가 되냐면 span of 11, 01, 10 이건데 여기서 이제 redundant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 이제 사실 필요 없는 게 있는데 누가 필요가 없냐면 사실은 잘 보시면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게 이거 더하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빼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얘는 뭐가 되냐면 span of 지금이야 워낙 쉬워서 그렇지 좀 어려워지면 이게 뭘 빼도 되고 뭘 안 빼야 되고 하는 게 좀 헷갈리겠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치만 그리고 행공간은 row space of A는 span of 쟤는 이제 세로를 썼고 이거는 가로를 써볼까요? 사실 뭐 다 가로를 써도 됩니다. 예. 컴마까지 찍어놨기 때문에 1, 1, 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요거 연습 꼭 해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뭐 거의 당연하긴 한데 이 경우에는 나중에 복잡해질 때 A가 좀 더 어려워질 때 좀 더 maybe harder 이거 할 때 그 결국 뭘 거쳐야 되냐면 또 가우스 소거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뭘 하면 좋냐면 사다리꼴 행렬을 만드는 거나 사다리꼴 행렬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하까지 가도 더 좋겠죠. 네, 여기까지만 가도 되긴 경우에 따라서는 되고요. 이거는 이제 행공간일 땐 그렇고요. 열공간일 때는 can be harder. 제가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스킵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기회가 되면 하고요. 그래서 다음 정리로부터 이게 이제 오히려 예인 거고 정리는 마무리 4.10에서 벡터 v1에서부터 vr까지가 있는데 다 R에 n승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v가 span of v1에서부터 vr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span에다가 내가 v1부터 vr까지 하고 span에다가 괜히 추가로 얘를 없는 걸 더 넣어도 똑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또는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보면 그렇고요. 반대쪽으로 해석하면 여기서 redundant한 게 있으면 빼도 좋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양쪽 다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